자, 2011년 이제 아랍의 봄이 드디어 발생을 했고, 자, 이 이후부터 현재까지 중동의 밸런스 파워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먼저 이제 주요 액터들의 그 중동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주요 액터들의 그 중동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아랍의 봄이 2011년도 있었는데 2010년 말부터, 자, 이게 뭐 오래된 얘기지만은 그러나 이제 잠깐 그 기억을 되살리고, 그 다음에 요 다음 영상에서는 자, 이 아랍의 봄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 아랍의 봄, 이 자스민 혁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자스민이라고 하는 거는, 자, 튀니지아의 그 국가 이름이, 꽃 이름이, 국화가 이제 그 자스민이다. 이래. 그게 자스민 혁명이다. 최초의 튀니지아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완전히 민주화 운동이다. 그러니까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그와 같은 성격의 이제 그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10년부터 11년 사이 지도에 보시는, 자, 이와 같은 지역에서 전부 까만 자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번져서 이 사우디 이쪽 아라비아 반도까지 전부 이제 번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최초는 이제 튀니지아에서 그 2010년 12월 18일 날 노점 자 이제 밖에서 그 과일 상인 젊은 친구가 부아지지 모하메드 부아지지 이 젊은 청년이 과일을 파는데, 자, 이 청년은 이제 과잉 그 진압 단속을 했던 그 경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완전히 스스로 길거리에서 이제 분신을 합니다. 이 분신을 해서 전부 이 사망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들불같이 완전히 이제 번졌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 불똥이 이제 그 이집트로 튀고 예컨대 인접 국가로 튀고 드디어 이제 이 아랍 반도까지 넘어오고, 불과 한 달, 두 달 사이에 전부 이와 같은 일들이 완전히 들불같이 번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이제 그때 얘기는 이게 근데 빵을 달라 그 얘기입니다. 빵을 달라. 그 다음에 무슨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런 게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는 오로지 일과 빵과 그 어떤 이런 그런 거다 이 말이죠. 자유와 그런 거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특히 그 여성들의 그 취업난이 실업자들이 대단히 많은 상황에서, 이게 전반적으로 북아프리카 그 아랍 전역이 전부 다 공통된 그런 그 현상인데, 반면 자, 이 위에 지도부들은 이제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자, 그러면서 여태까지 이제 전부 기득권층의 그 어떤 이런, 기득권, 이런 것들은 이제 전부 다 확보를 하고, 그러면서 이 밑에 그 완전히 기층민들의 어떤 이런 어려움, 이런 것들은 전혀 눈여겨보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돼 왔는데 이것이 터진 것이 바로 아랍의 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 부정부패, 그 다음에 경제단, 그 다음에, 자, 이 대통령 재산 구조, 이거는 튀니지의 그 베날리 그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이 9조 원에 달한다. 9조 원에. 위키릭스에 그 당시에 따르면. 그 다음에 이 대통령 베날리 무슨 이 처남집에 가봤더니 완전히 50m 수영장 풀이 있는데, 그 풀 속에 지금 현재 전부 이 물을 쏟아내는 사자 형체가 있는데, 이게 옛날에 로마 시대 때 썼던 그 오리지널 그대로고, 여기에다 전부 그 금을 입힌 그와 같은 갖다 놓고 그와 같은 그 화생활을 누리고, 또 이 대통령 부인은 매일매일 먹을 식자재를 전부 프랑스로부터 전부 구매를 하고 이런 식의 완전히 그야말로 극치를 보여준다. 부정부패 어떤 이런
극치를 보여준다 이 말이죠. 당장 길거리에서 지금 빵을 구하기가 어려운데 이 젊은 층들은 자 여기에서 지금 튀니지가 튀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와 같은 그 튀니지 자 아랍에 보면 튀니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자 알제리, 요르단, 사우디, 예멘, 이집트 전부 다 이렇게 전부 해서 2월 달까지 그다음 2월 달까지 자 이렇게 그야말로 한 달 반 뭐 2달 이 사이에 이와 같은 그 시위들이 지역 국가들로 확산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랍의 그 배경을 보면은 우선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웠다. 2007년 8년 그 당시 이제 리먼 브라더스 관련해서 세계 경제 위기가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이 불똥이 전부 이 못 사는 나라들을 튀었고 극심한 경제 내속에서 물가 상승도 하고 그 다음에 전부 다 이 장기 독재하고 예컨대 무바락 같은 경우는 그 당시 30년째 지금 장기 독재를 하고 있는 막 그런 상황이에요. 부정부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청년 실업은 4명 중에 하나가 전부 실업자고 예컨대 그러면 자 이와 같은 그 이제 아랍봄이 있은 다음에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무려 3만 명이 사망을 하는 전부 다 경찰 군인들한테 전부 총 맞아서 사망하는 그와 같은 그 현상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얼마 안 돼 가지고 전부 다 한 달 만에 자, 제1차로 이제 튀니지아 그 대통령이 전부 사우디로 망명을 했고, 그 다음에 리디아 까다피도 이제 조금 있다 죽었고, 자, 맨 처음에 막 탄압하다가 여기에 따라서 이제 또 그 다음에 나토가 개입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8개월간 싸우다가 이제 결국은 까다피가 이리저리 도망 다니다가 죽었고, 그 다음에 이 무바라크는 금방 이제 또 한 달 만에 이제 전부 다 법정 구속됐고, 그 다음에 이 살레 대통령도 전부 출마 안 한다 해가지고 전부 다 축출이 됐고. 자, 그러면서 아랍의 봄 시위가 자스민 혁명이 일어나면서 아랍 국가의 국내 정치에 이제 큰 변화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적으로 조금 얘기대로 이제 일부 국가 독재자들은 전부 퇴진을 했고, 그 다음에 독재 정권들은 자 이제 여태까지 이제 완전히 미국의 보호하에 미국 이제 공생하면서 이제 기생해 왔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자 미국 눈치 봐가면서 눈에 안 나게 미국 눈에 안 나게 행동하면서 자기 그 독재 체제를 계속 여태까지 유지해 왔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대부분이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계속 미국 지원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수명이 연장되어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부 이제 국가에서는 민중의 힘 이것이 민주화를 견인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 당시에는 그러나 실제로 지금 이제 십몇 년이 지난 지금 현재 과연 그러면 전부 다 민주화가 됐는가 이렇게 볼 때 전혀 그렇지 못한 도대체 왜 그런가 이런 문제를 이제 다음 영상에서 제가 전부 이 아랍의 봄을 나라별로 전부 분석해 가면서 짓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완전히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났다 이거는. 그러면서 다시 정과 동으로 되돌아왔다. 그러니까 이집트 같은 경우에 자 무바라크가 나가고 그 다음에 2014년도에 다시 군사정부에 의해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러면 지금 RCC가 지금까지 집권하고 있고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나라별로 다 반복돼 왔다. 이제 그 얘기. 그래서 그러니까 89년도에 그 당시에 이제 동구 진영에서는 전부 다 이게 자유 진영으로 돌아섰는데 그러나 왜 이 아랍 진영에서는 이와 같은 혁명 이후에 다시 그와 같은 형태로 못 돌아가냐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할 때 과거 이제 어떤 이런 이 지역 국가들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나 이런 거 민주화에 대한 경험이나 이력 이런 것들이 일천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절대로 돌아갈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시리아, 이라크, 예멘, 이제 소요, 뭐, 봉기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누가 긴장하냐면 이란이 긴장했다. 그 다음에 이란의 영향이 커지니까 사우디가 긴장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그러나 2011년, 아랍의 봄 이전에 그 지역 정치 보면은 친서방 진영에 아까 얘기드린 이집트, 요르단, 사우디, 이스라엘 뭐 이런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반서방에는 이란, 시리아, 헤즈볼라, 하마스 이렇게 있었다. 그러나 아랍의 봄 이후에 확실하게 이 지역에서 그 패배자는 이집트다. 이 지역에서 패배자는 시리아다. 그리고 터키다 이렇게 전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랍의 봄 당시에 그런 미국의 이제 2011년도 그 당시에 미국의 중동 정책의 핵심은 뭐냐? 그러니까 완전히 미국도 이 아랍의 봄 때문에 헷갈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전부 다 민주화한다고 일어섰기 때문에 이 민주화라고 하는 이 컨셉 자체는 미국 정부가 계속 강조하는 그런 그 컨셉이기 때문에 대단히 바람직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또 다른 한면에는 전부 다 이 지역 국가들, 이 독재 정권들이 전부 이 대테러 작전 수행하면서 미국의 그 동맹으로 남아있고, 그러면서 미국 지원하에 여태까지 자기 정권 연장을 해왔고, 이런 상태에서 또 주민들은 계속 이 독재 정권 물러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이 가운데서 지금 이제 미국이 헷갈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중동 정책의 핵심은 자, 어떤 형태로든 이 아랍하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 간의 이 평화협정, 또 이집트하고 이스라엘 간의 평화협정, 이런 것들을 이제 79년에 캠프 데이빗, 이 어크로스, 이거는 반드시 유지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대테러 작전 2000년도부터 초부터 대테러 작전 하는데 이때 이제 아랍 지도자들하고 이제 동맹 관계 이건 또 계속 지속하고 싶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이집트 자 그다음에 이거는 또 이란의 그 어떤 이런 팽창을 저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 저 수단이고 그러면서 이슬람 극단주의를 그 확산을 저지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고 그러니까 이것도 반드시 지켜야 되고 자 그래서 미국 입장은 대단히 이제 대테러 수용에서는 이제 아랍 독재 정권하고 공생할 필요가 있는데, 아까 얘기대로 이제 무바락 같은 경우에, 이집트 무바락 같은 경우에 수십억 불의 군사 원조를 미국부터 팔았고, 자, 그러면서 계속 미국 입맛에 맞는 그런 정책들을, 그런 역할을 이 지역 중동에서 계속 해왔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미국 정부 딜레마는 야, 대테러 작전, 민주화, 이 두 개의 큰 가치 속에서 지금 헷갈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미국을 또 그 걱정 중에 하나는 자 이게 민주화하면서 민주화 시위 세력들의 목소리 이거를 반드시 좀 너희들 경청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내가 여태까지 구축해온 이 대테러 협력 네트워크 이게 깨지면 어떡하냐 이게 또 엄청나게 그 우려되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연 400억 달러 가까이 예산을 써가면서 지금까지 이와 같은 그 동맹을 딱 구축을 해놨었는데 자 그러면서 또 반면에 자 이와 같은 그 저 동맹국들은 여태까지 내가 지금 미국 입맛에 맞는 그와 같은 행동을 쭉 해왔는데 갑자기 우리더러 지금 시위대 굴복하고 시위대 목소리를 겨냥하고 그 다음에 민주화 지지 세력을 지금 시위 자체를 그 지지하는 이와 같은 게 도대체 못마땅하다. 그러니까 이 절대 왕정을 하고 있는 이 사우디나 근데 뭐 여러 이런 나라들이 바레인이나 뭐 이런 나라들이 예멘이나 이런 나라들이 완전히 미국의 어떤 이런 시위대 두둔하는 그와 같은 그 조치에 대해서 이제 못마땅하기는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우디 같은 경우 여태까지 지금 이제 알카이다 in the Arabian 아주 페닌슐라 해서 AP 자 이게 완전히 이 알카이다 이제 분신인데 이 사우디에 있는 이와 같은 이 전부 다 이 정보를 미국에다 다 주고 결국은 이놈들을 전부 다 예멘으로 쫓아내고 이와 같이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큰 역할을 했는데 내 절대 왕정 이거를 좀 지켜줘야지 네가 그런데 지금 완전 시위가 벌어진 시위대 목소리에 뭐 경청하라니까 사우디가 아주 돌아섰죠. 바레인도 마찬가지. 바레인도 지금 이제 제5 함대가 이 바레인에 있고, 그 다음에 이 대테러 작전인데 완전히 핵심적인 그런 그 나라인데도, 근데 이거 다시 또 왕정 보고 민주화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또 골치가 아프다 이 말이죠. 예멘도 마찬가지. 자, 이와 같은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이 시리아 내전에 드디어 2014년부터 미국이 개입한다. 그러니까 그 당시 IS 이거 소탕작전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글로벌 그 코알리션을 구축해가지고 시리아 북부에 이제 투입되면서 자 이제 그다음 또 쿠르드족하고 같이 함께 이와 같이 이제 작전을 하는데 그 다음에 그 아사드 그 정부를 대할 작전을 하는데 자 이와 같은 그 현상들이 이제 그 아랍봄 이래로 있었다. 그러니까 미국이 시리아 내전에 개입했다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대중동 정책 이렇게 보면은, 우선 하여튼 이 믿을 만한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핵무기도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이 안보 연합을 한번 구축해보자 해가지고 이 컨셉에서 나온 것이 바로 아브라함 협정이다. 이게 2020년도. 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하고 아랍 이 일부 국가들하고 계속 그 어떤 이런 관계 정상화를 추진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유럽, 아랍, 에미레이트하고 바레인, 수단, 모로코. 자, 이와 같은 나라들과 전부 이제 관계 정상화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야, 이란 핵합의 아까 얘기대로 이건 우리는 이행할 필요가 없다. 왜? 이란의 어떤 이 미사일 개발, 이런 내용들도 전부 저지할 수 있도록 이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JCPOA, 여기에 전부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우린 여기 탈퇴 이렇게 해버렸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자, 이 해결책이 있다 하면서, 자, 이 네타냐후하고 만나서 Deal of the Century 해서 세기의 협상이다. 자, 이런 이름으로 이 컨셉대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는 풀면 된다 하고 완전히 그 작품을 내놨는데, 이제 이건 트럼프 얘기고. 그러나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거는 완전히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이제 그와 같은 내용들을 전부 다 문서화해서, 전부 이제 추진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 말은 이제 67년도 이전으로 팔레스타인 영토 이걸 전부 인정한다. 국가로 인정한다. 그러니까 가자 갖고 웨스트뱅크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자, 이 가자하고 웨스트뱅크는 지하 터널로 이제 구축을 해서 서로 왕래하게 하고, 그러나 문제는 이 웨스트뱅크에 지금 이제 이스라엘 정착촌이 들어가 있는데, 이 정착촌은 이스라엘 땅으로 그대로 간주하고, 그 다음에 이 웨스트뱅크는 일체 그 국경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웨스트뱅크 팔레스타인 땅에는 국경이 없대는데 이게 무슨 나라냐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30% 정도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 전부 이 가자 웨스트뱅크에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스라엘 땅으로 그대로 놔둔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전부 웨스트뱅크인데 요 회색 지대는 전부 다 이게 이스라엘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 데고, 이 노란 고동색 이거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하고 이 팔레스타인 공동으로 그거는 여기에 지금 완전히 노란 부분이 이제 팔레스타인에 사는데 이게 국경이 없습니다. 국경이 없어요. 이게 무슨 나라가 되냐 이 말이죠. 자, 그렇게 지금 이 트럼프는 이것을 완전히 Deal of the Century 해가지고 완전히 세계의 협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 보면 또 여러 가지 예루살렘 이거 완전히 이스라엘 수도 맞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수도는 자 동예루살렘 여기 아보디스 여기다 하고, 그 다음에 가자 지구, 자, 이게 뭐 잔잔한 것도 하마스 통치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이 팔레스타인 정부로 양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 올 시티, 자, 여기 템펠베악 마운트 이쪽, 템펠 마운트, 하람 알 샤리프, 여기 행정적인 모든 이런 건 전부 이스라엘이 하고, 그 다음에 종교를 떠나서, 자, 이 유대교, 무슨, 이슬람, 양진영 모두 가서 기도는 해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점령지 정착촌. 기존의 이스라엘이 전부 이 터 가꾸고 사는데 여기는 할 수 없다. 전부 이스라엘 땅이다. 이런 거를 전부 다 한다는 거예요. 이래 놓고선 이거를 이제 세기에 그러니까 이거 죽었다 깨도 이제 저쪽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팔레스타인 측에서는. 자, 그와 같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바이든 정부 들어서 뭐 뚜렷한 여태까지 구체적인 정책은 없는데, 그러나 큰 틀에서, 자, 이거 전부 다 이 트럼프하고 일맥상통한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여태까지 트럼프 정책을 지속한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리고, 또 이 투 스테이트 솔루션에서 어떤 형태로 가자, 팔레스타인 국가도 만들어주는 것은 맞다. 그러나 방법론에 들어가면은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 이제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그 지역 내에서 반드시 군사적인 우위 이런 것들은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는 것이 바이든의 생각이다. 그리고 기존의 그 아랍 그 동맹국들과 우리가 긴밀한 관계를 계속 그 유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이 트럼프가 깼던 그 JCPOA 이란 핵합의 여기에 다시금 복원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지금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또 이제 돌파구를 못 찾고 있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과 외교관계 복원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협정 이거는 계속 준수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 지금 현재 바이든 정책의 그 대중동 정책이, 바이든 정부의 대중동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액타인 그 중국에 대해서 간략히 보면은, 자, 중국은 이제 시진핑의 1대1로 이슈에 따라서 완전히 중동 지역에 이제 무역과 투자 이런 것들을 증진을 시키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정치 경제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또 자연스럽게 여기에 석유 자원에 이제 접근한다. 이것이 이제 근본적인 컨셉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샹하이 협력기구 이거를 이제 중동 지역 국가들을 전부 이 꼬드기고 자 유인하는데 이제 좋은 도구로 쓰겠다 이제 그런 얘기. 그러면서 자 이란하고 튀르키예 이쪽 중동 국가들한테도 완전히 샹하이 협력기구 이거를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이미 이스라엘의 2개 항구, 그 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 한 개, 이 세 개 항구를 이미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확보를 했고, 그 외에도 이제 중동 지역의 그 철도, 수천 킬로미터 철도 고속도로 프로젝트, 그 다음에 수에즈 운하가 확장 프로젝트에 85억 불을 투자하고, 자, 이와 같이 이제 과감하게 이 중동 지역에다 돈을 풀면서 여태까지 이제 전부 다 이 중국의 입김, 목소리, 이런 것들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 그 다음에 석유 수입국 그 사우디하고 이란으로부터는 이미 석유 수입을 확보를 한 상태다. 그러면서 이란산 좀 싸게 사자 대신에 너희들 그 은행, 통신, 항만, 철도, 의료, 정보 분야 이쪽에 우리가 25년 동안 앞으로 4천억 달러를 계속 투자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 이 걸프만 지역 이쪽에 이제 중국 투자가 약 한 1,300억 달러가 넘었고, 그 다음에 이 중동 전체 지역에서 2005년에서 2021년까지 무려 2,139억 달러를 중국이 투자해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현재 이제 아태 지역뿐만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제 영향력을 점차 중동 지역으로 아프리카 지역으로 이제 계속 확장을 하면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걸프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미국의 영향권을 지금 건드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걸프만 자체가 완전히 미국과 중국의 각축장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러시아는 아까 얘기대로 자 영향력이 계속 그 축소돼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2015년도에 가서야 이제 드디어 이제 푸틴이 정신을 차리고, 그 당시 14년도에 이제 크림반도 먹고, 자 뭔가 지금 현재 자 여기서도 이제 바그너 그 프리고진 이 바그너 용병을 보내고, 그러면서 시리아 진출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아사드 정부를 계속 군사적으로 지원했고, 자, 이와 같은 활동을 하면서 서서히 중동에 대해서 이제 그 기지개를 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자, 미국이 너무 설치는데 우리가 좀 종지부를 찍어야 되겠다. 자, 뭐 이렇게 이제 시도를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시리아 분쟁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튀르키예하고 이란, 그 다음에 공동 아스타나 그 평화 프로세스 이런 것도 내 걸었는데, 그러나 결국 아무것도 되지 않았다. 이제 그런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액타인 그 이집트를 보면은, 자, 전통적으로 이집트는 이 지역 내에서 아랍 지도국의 위치다. 그렇게, 그러니까 아주 오랜 역사, 자, 그 다음에 민족 정체성, 자, 하나 나무랄 데가 없다. 그러면서
어느 외부 세력들도 이집트를 쳐야 되겠다, 침공 위협하는 막 그런 나라들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억이 넘는 그 인구를 갖고 있고 또 막강한 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현재 이 완전히 지도국의 그런 위치를 지금 장악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 그러면서 아까 얘기대로 50년대 나세르, 자, 그 당시에 60년대까지 범아랍주의를 이제 주창하면서 자, 이와 같이 그 지도국 행세를 했는데, 그러나 이와 같은 그 이집트 지역 영향력, 이거는 67년도 3차 중동전 때 완전히 패배함으로써 그 이후부터는 완전히 영향력이 사라졌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70년대 초 이제 오일 쇼크 이후에 완전히 지역 정치적인 이 전략 중심은 자, 이 이집트부터 범아랍주의 뭐 이런 개념으로부터 완전히 걸프 지역으로 넘어가면서 사우디아라비아로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걸프 지역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지금 현재 훨씬 더 정치적인 비중이 높아졌다, 이집트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카타,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트, 오만, 이런 나라들로 이제 완전히 정치적인 그 관심 그 중심 그 역할이 그쪽으로 넘어갔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 같은 경우는 사다트 이후에 친미국으로 친서방으로 이제 돌면서 어느 정도 경제 회생을 했지만, 그러면서 이후에 친서방 그 노선으로 이제 변경을 해야 했지만, 그러나 무바르크에 와서 경제가 완전히 또 악화된 상황에서 이집트를 지금 통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 동반자고 이스라엘 평화 동반자고 뭐 이런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아랍 진영에서는 그 이집트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가 않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아랍 국가의 정통 국가성, 이런 것들을 얘들은 이미 너무 세속화돼서 다 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21년, 아까 21년도, 자, 이게 아랍의 봄에 따라서 이제 무바라크가 법정 구속이 되고, 그러면서 무바라크 체제가 30년 만에 전부 이제 종지부를 찍게 되고, 그러면서 국내적인 정치적인 그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점차 이제 가중돼 왔다, 그렇게. 이집트는 지금 이제 막대한 대외 금융 의존도,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외채를 짊어지고 있다. 그래서 외환 보유고의 85%에 해당하는 290억 달러. 이게 지금 대외 채무 이 상환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내년까지, 2024년까지 290억 불을 해야 되는데, 이게 외환 보유고의 85%에 해당된다. 이제 그 정도로 이 국가 재정 상태가 어렵다,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13년도에 아까 말씀대로 이제 RCC 장군이 이제 군사 쿠데타를 해서 지금까지 집권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자, 90년 이하로 지역 내에서 이집트의 그 명성은, 실질적인 명성은 사라지고 말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 그 소련 부국 사우디 정체성, 이걸 보면은, 자, 이게 완전히 뭐 절대 왕정인데, 절대 왕정 국가인데, 그러니까 정치 체제는 완전히 권위주의적이고, 그러니까 엄격하게 사회 통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그 와하비가 기관이 이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종교 경찰 뭐 이런 걸 통해서 지금의 주민들을 이제 탄압하고 있고, 그러나 주민들에게 그냥 무료 의료 서비스 뭐 이런 것도 하고, 교육기회, 사회복지 이런 것들 전부 이제 책임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더 많은 또 석유 가격, 높은 석유 가격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유가가 떨어지면 국내 정치가 불안정해지는 막 그와 같은 국가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이 사우디다. 이제. 그러나 돈은 많은데, 기름은 많은데, 그러나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안보적으로 이 능력, 이것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엄청나게 돈을 써서 무기는 사오는데, 그러나 군사적으로는 여전히 취약하다, 이렇게. 그래서 지역 내에서 어떤 이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는 자, 이 사우디 같은 경우는 한계가 있다. 지역 내 경쟁 대상, 자, 이와 같은 그 한계가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 2000년대, 70년대 전까지만 해도 아까 이제 얘기대로 이제 완전히 오일 석유 무기화하고 70년대 초에 그때부터 이제 경제 대국으로 강국으로 부상을 했다 그러는데 그 이전에는 70년대 이전에는 사우디 왕정은 항상 그 주변국들로부터 이 손가락질을 받았다. 이제 그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50년대 그 당시에 나세르는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절대왕정, 자, 이거 범아랍주의, 이런 것들, 자, 이거 무슨 봉건주의를 하냐, 지금? 그러면서 이 전통적 뭐 전통주의? 이런 거 이제 의문을 제기했다, 이제 이집트가. 그 다음에 절대왕정 체제의 이대로 이런 건 영 못마땅하다. 뭐 이래서 이제 비난을 받았는데, 그러나 70년대 이후에 이제 돈이 많이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자, 이런 그 막강한 그 이제 석유머니, 오일머니를, 완전히 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념적으로 접근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이슬람의 정통국가다. 이 수니파를 대표해서. 자, 그러면서 완전히 이슬람 성지가 우리한테도 있고, 예컨대 메카도 있고, 메디나도 있고, 이거를 지키는 나라가 우리가 사우디다. 자, 그러면서 이제 대외적으로 이 완전히 중도 국가를 상대로 자, 모든 우리 아랍 그 무슬림들의 성지는 바로 우리 사우디다 하는 것을 이제 선전한다 이 말이죠. 중동, 서아시아, 중아시아, 발칸, 유럽, 동아프리카 할 거 없이. 자, 그러면서 이슬람 그 사원이나 이슬람 단체나 이 꾸랑, 이 발간 사업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메카를 지키는, 메디나를 지키는 그 성스러운 이런 그 사원을 지키는 완전히 수호자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우디다.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또 그러나 이제 미국과 그 세속적인 아랍국가 그러면서 또 동맹을 맺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순수 이슬람 교리하고 일치하지 않는다 뭐 이와 같은 그 비난도 지금 현재 받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70년대 이후부터는 이제 아까 얘기대로 여태까지는 자 이제 물주 역할만 했었는데 70년대 이후에는 뭔가 지역국 간에서 이 지역 내에서 이제 그 어떤 이런 정치적 역할 안에 플레이어 역할을 하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까 얘기대로 군사적으로 취약하다 그랬는데 자 이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또 많은 돈을 이제 무기도 해외로부터 사온다. 그 다음에 유로파이터 독일로부터 무려 40억 불이 넘는 자 이와 같은 뭐 70년대 그 유로파이터를 이제 사오기로 이미 다 결정을 했고, 그 다음 미국으로부터도 군사 지원을 요청한 상태고, 그 다음 미국이 실제로 사우디 영내에서 자 90년부터 2003년까지는 같이 작전도 뛰었다. 그 다음에 미국 그러나 정치적으로 여전히 자 실세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 지원 이런 것들은 지원으로 이제 현상 유지 뭐 이런 걸 하겠다. 이제 그러니까 석유 대국의 지위 이거는 계속 유지를 하면서 그러나 우리 아랍 세계에서 우리의 목소리 어떤 이 지도국으로서의 어떤 우리 입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 강화하겠다 이런 게 이제 빈살만의 컨셉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우디한 유일한 그 군사적인 위협은 예멘이다. 후티 반군인데 얘들은 그 이란으로부터 이제 그 탄도미사일, 수단미사일 이런 것들로 공급받고 또 드론 이런 공급받아가지고 사우디를 이제 폭격을 해왔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빈살만 지금 현재 이 왕세자는 지금 실리 외교를 펴고 있다. 그러면서 자 무조건 우리가 미국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하면서 아브라함 크로 자 4개 지금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수교하고 적 관계 정상화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도 동의를 지금 아직까지 안 하고 있고 그러나 최근 3월 달에 이제 사우디하고 이란 여태까지 그 숙적 이란하고 완전히 관계 정상화 이제 합의를 했다. 이제 그 얘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에 다리를 놓은 나라가 바로 중국인데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7년 만에 외교 관계를 복원을 했는데 중국 준재로 그래서 미국 대신 이제 중국도 때에 따라서 선택도 하고 그러면서 이 밸런스 오브 파워의 어떤 이런 shift 변동 이런 것들을 지금 초래한 것이 바로 사우디아라비아다. 그 다음에 이란을 자,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이란을 이제 고립시키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했는데 이게 지금 실패를 했고,
그 다음에 대이란 그 연합조선 구축하기 위해서 사우디라고 했는데, 사우디하고 이란이 가까워지면서 이런 것들도 이제, 이, 실패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란은 자 지금 세계 3위 석유 수출국이자 2위 천연가스 그 수출국인데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보나 인구 규모로 보나 한 8,700만 대 군사력 경제적 능력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중동의 잠재적인 지역 그 강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전부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이란의 그 헤게모니 정책을 살펴보면은 자 한편에서는 우리 시아파 이슬람주의자, 그 다음에 반제국주의 세력, 자, 이게 한편이고, 또 다른 편은 이제 수니파 이슬람주의자고, 친서방 보수 사우디다. 이렇게 이제 저 경쟁 구도를 전부 몰아갔고, 그 다음에 이란은 중동 지역에서 세력 관계 변화, 이런 것들을 계속 추구해 오면서, 그 다음에 이 약소국,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 예멘, 얘들에 대해서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내왔다. 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2019년도 보면 이제 미국은 이란에 대해서 제재를 이제 더 강화를 하고 아까 얘기했던 핵합의 이걸 전부 깨면서 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란은 자, 이제 혁명 수비대를 풀어서 혁명 수비대는 이 걸프만 이 카바는 이쪽의 군대인데 혁명 수비대가 드론하고 순항미사를 이용해서 사우디의 그 석유 산업의 중심지인 압카이카고 크라이스 이쪽 그 석유 시설들을 2019년 9월 달에 공격을 했다. 그 얘기. 그러면서 또 이란하고 러시아 그 관계. 자, 이거는, 계속 이제 잘 유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트럼프 취임 이후에도 이란하고 미국 관계는 이제 본격적으로 더 악화되고, 그러나 이제 바이든은 아까 얘기도 핵 협상 이거 재개 지금 시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란의 최대 그 어려움은 어떻게 하면은 지금 서방 제재로 인해서 이 지금 이제 당하고 있는 이 경제난, 이것도 외교적인 어떤 고립, 이런 거를, 극복하고, 탈피하느냐, 이런 것도 이제 가장 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란 같은 경우는 대단히 큰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게 바로 국제사회 그 생션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중산층이 거의 사라졌다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실업률도 높고, 완전히 그 리세션 여기에 지금 시달리고 있고, 그리고 1인당 그 국민들의 그 BS, 사회, 브루토 소셜 그 프로덕트가, 1인당, 개인당 브루토 소셜 프로덕트가, GNP가, 4,000불밖에 안 된다, 이란이. 완전히 그야말로 저희 경악할 수준인데 이렇게 전 세계적인 그 석유 대국이 지금 현재 자 1인당 그 GDP가 4,000불밖에 안 된다. 여러분 믿기 쉽니까 이것이? 자 이와 같은 것이 이제 이란의 현실이다. 이제 그런 얘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하고 지금 이제 하마스의 전쟁을 보면서 이 하마스의 침공 이면에는 이란이 여태까지 자 재정적으로 군사적으로 지원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 이것이 다시 불똥이 이란으로 뛰어서 이란이 전쟁에 개입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국제적으로 비화될 가능성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란이 이처럼 그 국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국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이런 상황을 이런 팩터들을 감안할 때 그렇게 쉽게 이제 이 이스라엘 하마스전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은 결코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제일 프라이오리티 넘버 원이 뭐냐면 이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푸는 것. 자 여기에 누가 키를 가지고 있습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서방세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리스크를 완전히 담당을 하면서 결코 그 이스라엘 전쟁에 뛰어들 수 없는 것이 그 이란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여태까지 이제 상징적으로 내가 이 아랍 지역 내에서 내가 그래도 목소리를 내는데 하면서 이제 쓰리 쿠션 작전으로 예컨대 하마스나 히즈볼라나 좀 지원하면서 야 한번 해봐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직접 뛰어드는 거는 이거는 완전히 언강생시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하마스 침공에 대해 이스라엘 적대적 행동을 이제 강화를 하고 있는데,
자, 이게 무슨 뭐 지원을 하고 헤즈볼라 하마 지원을 하고 또 그다음에 아까 얘기대로 이제 하이브리드 전쟁 능력 이런 걸 뭐 하고 하는데 그러나 본인이 직접 저 본국이 직접 이란이 직접 이 전쟁에 뛰어들 가능성 이런 것들은 대단히 희박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저 판단을 한다 이 말. 그다음에 일곱 번째 튀르키예에게 보면은 지역 국가 중에 그 소프트웨어로 이제 그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독립적인 그 외교 정책을 핀다. 이제 또 에르도안이 자 그러면서 이 에르도안은 집권하면서 2002년부터 총리하다가 이제 14년 접한 이 사람도 그 계속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튀르키예 중동 지역 내 이 명성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집트하고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레이트하고 이 관계가 점점 악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시리아 내전도 관련해가지고, 자, 이 쿠르드 문제도 얽혀 있고, 그 다음에 아사드 얘들 그 교체하는 것이 좋다. 완전히 수렁에 빠져서 여러 가지로 이제 이 시리아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 에르도안 대중동 정책을 보면은 자, 이것은 네오 오토매니즘에서 새로운 어떤 이 오스만 대국주의. 자, 이거를 완전히 오스만 제국주의. 이거를 저 과거로 돌아가자. 이제 오스만 그 제국으로 돌아가자. 이제 그 영예를 되찾자. 뭐 이런 그 주장을 지금 현재 에르도안은 하고 있다.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 우리가 입지를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 파워의 그 이제 특성 그리고 오픈니스 그 완전히 오픈 좀 뭔가 좀 세속주의적인 막 그런 냄새를 조금 가미를 하면서 자 이렇게 중동 국가들하고 접근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또 러시아하고도 화해하고 그다음에 또 이 저 이란과도 협력을 강화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 튀르키예는 자 미국하고는 뭐 나토 동맹이지만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또 반미국 정서를 이제 저 표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대서도 이제 100%또 뭐 지지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하마스 이게 무슨 테러 조직이냐 테러 조직이 아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2010년도는 또 이스라엘한테 두드러 맞은 적도 있다. 그러니까 근데 자, 이 지중해를 통해서 그 당시에 그 하마스한테 자, 뭔가 이제 군사물품 전달하려다가 완전히 이스라엘 한테 그 해군 병사 10명이 사살되고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물론 관계 정상을 했는데 이스라엘하고 튀르키예하고 그러나 여전히 이제 그 암비발렌트한 그런 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전적으로 100% 우리가 이쪽이다 하면서 몰빵하지는 않는다. 이제 그런 얘기.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그 하마스 공수 관련해서도 자,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그 팔레스타인 가자 때리는 거 이거는 완전히 매사커다. 이제 완전히 인종 청소하는 거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지중해에다 미국이 항모 뿌려놓는 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반대를 하고 자, 이와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그 시리아 같은 경우도 이제 완전히 그야말로 이거 완전히 내전을 하고 있는데 이 내전 자체가 완전히 국제화된 내전이다. 그러면서 지역 정치 세력들에게 각축장이 되고 말았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대리 전쟁을 하고 있다. 중동 지역 국가 강대국 전부 섞여가지고 자, 이와 같은 어려움을 시리아가 당하고 있고 무려 이제 현재 자, 10년이 넘게 지금 현재 이 내전을 겪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50만 명의 사망자가 생겼고, 1200만 명의 난민이 생겼다. 이제, 그리고 완전히 국토는 완전히 그야말로 잿더미가 다 됐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지금 이 시리아도 엄청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또 시리아는 줄을 잘못 서서, 근데 이란, 헤즈볼라, 러시아 지원, 이런데 지금 의존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아랍에미레이트는 지금 현재 이 재정적인 강점을 이용해서 그 리비아 반군 이집트 군사정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재정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걸프만 이 카타르가 대단히 그 개방적인데 이쪽 저쪽 전부 다 그런데 얘들이 또 완전히 영향력을 확대하는 거를 일정 부분 전부 제어하려고 그런다. 아랍에미레이트가. 그 다음에 오만 같은 경우는 자 이란과 그 이란 핵합의 할 때 이란하고 이제 서방 진영하고 그 사이에 이제 중재 역할을 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태까지
지금까지의 이제 2011년부터 지금까지의 중동 밸런스 오브 파워에 직접 들어와 있는 그 액타들, 지역 그 액타들, 과연 어떤 그 중동 정책을 지금 취하고 있는가 이런 걸 봤고, 자, 지금부터는 자, 이 중동 세력군의 이제 밸런스 오브 파워 관련해서 지금 현재 결론적으로 어떤 그 특징을 지금 보이고 있는가. 자, 이 세력 균형의 특징이 뭔가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 자, 미국과 러시아 세력 이것이 이제 약화되면서 양국 간의 어떤 이런 양국 간의 그 경쟁 뭐 이런 건 아니다. 양국 간 이런 양상은 이제 보여주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여전히 중동 내에서 미국의 입김이 강하긴 하지만 그러나 어떤 이런 과거 그 어떤 미국과 러시아 간의 어떤 이런 큰 그 양대 큰 세력 이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기회가 되면은 자, 우리는 지금 인도, 패시픽 이쪽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치중할 때지, 국력을 여기까지 계속 그 확대 투사할 뭐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제 그런 그 입장이라는 거죠, 미국이. 그러니까 냉전 시대 강대국으로 유일된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은 전부 사라졌고, 그 다음에 오히려 중동의 지역 국가들의 이제 고유의 정보나 국가 이해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점차 이제 부각이 된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러니까 강대국의 그 입김이나 이런 어떤 이런 그 큰 그 어떤 이런 윤곽들은 조금씩 사라지고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제 지역 국가들의 어떤 이런 이해관계나 이런 것들이 이제 노출되고 있다. 그래서 미국과 러시아 같은 입장에서 볼 때 중동의 공통이익은 어떤 애들은 지역 안정을 가져와야 되고 난민 흐름을 차단해야 되고 그리고 대테러 이런 것 진원지가 돼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그 컨셉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은 아브라함 어코로스 이거는 계속 추진할 것이다. 아까 얘기대로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일정 부분 이란을 그 고립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제재 하에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이제 아까 얘기대로 시리아 개입 이후에 이제 조금씩 나왔는데 부활했다고 그랬는데 완전 제가 볼 때는 부활은 아니고 조금 부활을 하려다가 요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다시 또 사라졌다 이제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제 그 시리아 팩타나 내전 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또 이 하마스 때문에 하마스 이스라엘 공격 때문에 그 이면에 이제 러시아의 입김 이런 것들이 또 조금씩 서리는 것 같고 자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자, 이 중동 지역 내에서 이 갈등, 이 모습을 들여보면 이제 3층, 3-layered power system,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리아, 예멘, 이라크, 리비아 여기에는 얘들은 지금 반군하고 정부 사이에 어떤 내전을 치르고 있는 막 그런 그 현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다른 층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자, 이란이라는 그 페르시아를 대표하는 한 측, 그 다음에 사우디 아라비아라고 하는 아랍을 대표하는 한 측, 그 다음에 터키 저쪽 한 측. 자, 이래서 민족주의 간의 그 지역 패권 투쟁, 이런 것들도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 현재 지속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약화된 형태의 미국과 러시아 간의 경쟁, 예컨대 시리아 등지 지금 현재 이제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뭐 이런 걸 볼 때 이런 모습도 이제 조금씩 보이기도 하고, 뭐 이와 같은 큰 그 갈등 구조, 그 세계 그 층으로 되어 있는 이와 같은 갈등 구조가 눈에 보인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중동 지역 내에서 미국하고 그 다음에 이 글로벌 사우스와 브릭스 대결 이런 양상도 눈에 띈다.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말씀드린 글로벌 사우스 하면 옛날에 이제 그 개도국인데 글로벌 사우스 완전히 지금 이 붉은 이쪽 그리고 지금 저쪽 북쪽에는 글로벌 노스에는 원래 여기 뭐 지리적으로는 러시아도 들어가 있고 중국도 들어가 있지만 그러나 얘들은 전부 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전부 글로벌 사우스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완전히 글로벌 사우스가 중동 지역 내에서도 새로운 그 액터로 부상한다. 지역 무대에서 계속 발언권을 높이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 그러면서 미국 정부의 중동 정책에 대해서 이제 영향을 행사하고, 그 다음에 리더십의 변화 이런 걸 촉구를 하고,
그런 현상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브릭스 2009년 때, 자, 예, 브라질, 그 다음에 러시아, 인도, 차이나, 사우스 아프리카, 이런 5개 나라다. 지금 현재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이집트, 에티오피아. 자,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지금 이제 전부 다 이 중동 지역 국가인데, 얘들이 내년부터 이게 브릭스에 전부 조인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목소리를 전부 키운다. 이 지역 내에서. 자, 그래서, 이 앞으로 이것이 이제 대결 양상이 조금씩 더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이고. 그래서 이제 그러나 미국은 이제 이 걸프만, 이 페샤만, 걸프만, 이거는 절대로 양보 못 한다. 이제 군사적인 주둔, 이거는 계속 지속할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갈등이 예상이 된다. 이제 그 얘기. 그러니까 또 중국도 마찬가지로 좀 더 이 중동 지역에 이제 그 개입함으로써 근데 이제 세력 균형, 중동의 세력 균형, 이 자체를 완전 리셋 하려고 그런다. 이제 그렇게 리셋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전부 예상할 수 있다. 기존에 미국과 러시아 그 양극 라이벌 체제, 자, 이게 지금 못마땅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또 미국의 일극주의 그 세계 질서, 그 다음에 중동 질서, 이런 것들이 지속되어 왔는데 이거를 반드시 또 해체해야 되겠다. 이런 그 생각을 이제 중국은 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러시아도 지금 동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는 자, 이와 같은 그 추세에 걸맞춰서 예컨대 우리가 100%그 미국 그 뒤에만 서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주도 걸프만 해상보고 연합 태스크포스 여기서 이제 훈련하다가 철수를 했다. 이제 아랍에미레이트가. 그다음에 지배적인 역할을 해온 미국은 자, 이 영향력 계속 확대하려고 하는 중국 이걸 계속 이제 주시를 함으로써 이 중동 지역에서도 미국과 중국의 어떤 불꽃 튀는 어떤 이런 경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중동 지역은 이제 미국과 중국의 각종 그 경쟁장이 될 것이다. 그 얘기고. 그런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자, 이게 중동 국가 입장에서 볼 때, 여태까지는 선택의 폭이 미국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또 다른 이제 이 돈주가 나타났기 때문에, 자, 이것이 그 중국이다. 그래서 이 파트너 선택의 폭이 늘어났다. 이 financial gains 이런 거를 우리가 챙길 수가 있다. 그렇게 중동 국가들은 지금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 일반국에 종속되는 현상이 바람직하지 않고, 그 다음에 미중 간의 이 레버리지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활용하자. 그런 얘기. 그러니까 지역 국가들은 완전히 이제 균형된 시각에서 때에 따라서는 이쪽, 때에 따라서는 저쪽. 자, 이쪽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그 다음에 어느 한쪽 일방, 몰빵하는, 그런 excessive, dependence on any single power, 이런 것들은 avoiding, 피하고, 이와 같은 선택의 폭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 세력균형 이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랍의 봄, 이거는 아랍 국가 국내 정치를 완전히 변화시켰다. 그 얘기를 아까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바라크가 쓰러졌고, 자, 그러면서 무바라크를 지지하던 미국의 입장이 또 시선이 달라졌고, 그러면서 또 미국을 중심으로 동맹체제가 약간의 변화를 보이고, 이런 식으로 중동의 지역 질서를 약간 흔들어 놓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랍 국가는 독자적으로 지역 패권 장악할 정도로 여전히 그 국력 신장을 하는 데는 부족하다. 예, 그런 얘기. 그러니까, 앞으로 대이스라엘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범아랍 안보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에 대항하자 이런 그 얘기들은 이제 점점 더 멀어진다. 유일하게 지금 현재 이 문제를 관심 갖고 있는 게 이제 이란인데 그러나 이란은 직후가 지금 석자기 때문에 자 이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자 이것을 계속 그 하마스나 무슨 헤즈볼라나 이런 난스테이트 액터들만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그 지역 국가들, 국가이 이슬람보다 우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심정적으로는 안타깝지만,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인식 강도 이런 것들은 점차 약화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하마스 이 전쟁에서도 자, 립 서비스는 하지만
이스라엘 이거 너희들 완전 메사커다. 너희들 자 이거 공세 중단해라. 이런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선뜻 나서서 어떤 이런 물질적인 지원이나 무슨 뭐 군사적인 지원이나 이런 걸 전혀 할 수 없는 처지다. 그런 얘기. 그러면서 이와 같은 문제에 이제 접근하는 방식도 훨씬 유연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우디나 이제 아랍에미리, 이집트 이런 나라들도 팔레스타인 입장을 지지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팔레스타인의 안보를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페르시아만 이칼만에서 이란 미국 긴장 이건 뭐 지속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유일하게 지금 이제 이라크가 완전히 몰락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유일하게 세력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나라는 자 이제 미국하고 이란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그 계속 부상하는 걸 제어하기 위해서 자 미국은 어떤 형태로든 튀르키예하고 사우디하고 이스라엘을 그 지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 그다음에 이스라엘은 그러나 페르시아만에 대해 진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 이제 그런 얘기. 그러면서 또 이란하고 아랍 진영, 이란, 아랍, 튀르키예, 이스라엘 이와 같은 네 개의 그 민족주의 간의 그 사자 패권 경쟁 구도 이런 하에서 이제 이때 부상도 조금 눈에 띈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자 이제 또 2010년 이래로 리저널 밸런스 파워가 아까가 100%그 미국이 주도하는 그런 그게 아니고 자 미국이 여태까지 있었지만 그러나 이란과 이란 동맹국 자 이쪽으로도 조금씩 저희 전이되는 막 그런 그 모습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 볼 때 이란하고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어떤 이런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이란, 이런 그 적대 관계는 물론 뭐 유지를 해왔지만, 그러나 절대로 그 영토에 관련된 그런 문제는 아니었다. 이 적대 관계 본질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러나 이스라엘이 점차 이제 이란이 점차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그 군사력보다는 소프트 파워가 좀 더 강해진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비국가 행위 세력, 그 non-state actor, 군사들 이런 것들도 이제 점차 강화되고 있는데, 그러나 요번에 하마스 전쟁 이래로 완전히 하마스는 이제 완전히 그 초상을 완전히 칠 것이다. 그러면서 여태까지 이제 그 미국이 조금 한눈 파는 사이에 자 이와 같은 non-state actor들이 활개를 쳤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요번에 큰 맛을 보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형태도 이제 부상을 했지만 그러나 이제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헤즈볼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이 이란의 지원으로 자 82년도 뭐 창설이 돼 가지고 10만 발 이상의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요번에 이 하마스의 그 충격으로 지금 현재 이 앞으로의 그 활동에도 여러 가지 그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핵심 갈등은 75년간 해결 없이 이제 지속되어 왔고 그 다음에 이 문제 해결 없이는 중동 평화 전망은 이제 불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난 50년간의 중동 내 군사적인 전략 균형 이거를 밸런스 파워 이거를 이제 요약을 해보면은 자, 막강한 이스라엘과 미국의 군사력 이것이 여전히 불변이다. 큰 추격으로 이제 중심에 자리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아랍군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런 절망적인 뭐 그런 상태다. 그 다음에 이란은 조금 그나마 그래도 이스라엘 미국과 그 아랍군 사회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군사적인 측면에서 이 아랍군의 역할 이런 것들은 제한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중동 내 이제 세력 균형은 완전히 이제 멀티폴라 시스템 이게 저 다층 구조로 이게 전부 바뀌었고 그러나 미국은 아까 얘기대로 자 인도 패시픽이 중요하다. 이 중동 지역에 깊숙이 개입하는 거는 이제 주저한다. 일정 부분 페르시아만 오케이 그러나 다른 지역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풀어가고 뭐 이러하면서 가급적 조금씩 이걸 뺄라고 그러는데 여태까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뺐고 철수했고 이라크에서도 이미 철수를 했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러나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는 이제 이 핫 파워, 소프트 파워 이런 면에서 계속 이제 좀 세력을 그 축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랍 진영은 여전히 그러나 이 지역의 세력 균형을 리딩할 수 있는 그런 국가는 눈에 안 보인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2024년 중동 정세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건 뭐 하마스 전쟁, 이거 하마스는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앞으로 이제 이 하마스의 그 공간을 누가 채우게 할 것이냐. 자, 이 자리를 이스라엘 얘기는 이제 팔레스타인, 파타가 맡아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미국도 그런 얘기를 하고, 서방진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다른 중동 국가에서도 어떻게 또 이제 이것을 할 것인지, 이런 문제만 남았다. 그리고 어떻게 지금 가자지구, 저 피폐된 가자지구로 이제 다시 복구하는지, 이런 문제가 지금 남았지. 자, 하마스는 전쟁은 이제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란하고 사우디, 이거는 이제 긴장 완화가 계속 지속될 것이다. 데에스칼레이션 이것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올 3월 달에 이게 관계 정상화 했는데, 이번 이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문에 다시 또 뭐 타결을 받는 것이 있는데, 그러나 뭐 어려움이 따를지도 모르지만, 속도가 조금 늦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전반적인 이 긴장 완화의 추세, 이것은 지속될 것이다. 자, 이것은 전체적으로 중동의 그 안정을 위해서 제가 볼 때 이게 바람직한 발전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란 아랍 제국간의 평화 유지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란과 그 미국의 서방과의 관계, 자, 이런 것들도 여전히 2024년에 그 중동 정세를 판가름하는 주요 그 파라메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하고 사우디 정상화, 이것도 자, 지속하다가 요번 하마스 전쟁 때문에 지금 조금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도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전반적으로 중동 정세는 자, 그렇게 뭐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그런 모멘텀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 이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 돌파구를 잡고 이제 완전히 합의된 이후부터 이와 같은 그 추세가 계속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집트 같은 경우는 국경 지역에서 지금 현재 자, 가자 지구에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또 수단 이쪽에서도 지금 전쟁이 또 진행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 이것도 이제 여전히 변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이제 아랍의 봄 이 얘기 이제 하겠습니다. 하게 된 말씀 드리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자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아랍의 봄 그 당시에 그 전망했던 그와 같은 어떤 이런 일들이 과연 지금 어떻게 재평가되는가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역사적으로 점검해야 될 그런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 그런 의미에서 다음 영상에서 한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건강하십시오.